자, 시사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자 이제 기사 뜬 거죠. 공공기관에 대해서 회사채 발행 자제를 정부가 요청했습니다. 자, 일단 현황 볼게요. 정부가 최근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회사채 발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시중 자금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최근 정부가 좀 대응하는 방법으로 채권 발행을 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지침을 내렸고, 이때 공공기관이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면 회사채를 발행하는 대신에 은행 대출을 받을 것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이제 금융 쪽 배우신 분도 알다시피 직접 금융이 있고 간접 금융이 있잖아요. 알다시피 직접과 간접 금융의 차이는 뭐였어요? 자, 자금의 수요자와 자금의 공급자가 직접 거래하면 직접 금융이 되는 거고, 간접 금융은 자금의 수요자와 자금의 공급자가 중간에 이제 금융 중개기관을 통해서 거래하게 되면 간접 금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금의 수요자가 있고 자금의 공급자가 있는데 직접 거래하면 직접 금융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자금 수요자 대표는 기업이죠. 자금 공급자의 대표는 보통 이제 가게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을 뭐라고 하냐면 적자 경제 주체라고 하는 거고, 가게를 흑자 경제 주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기업이 가게를 대상으로 뭐를 발행을 하는 거냐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을 하죠. 그럼 이제 가게는 이제 주식 채권을 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제 대가로 돈을 주는 거고, 대신 이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가게한테 뭐 배당을 준다든지 채권을 사게 되면 가게한테 이제 이자를 주게 되는데, 일단 주식을 사게 되면 가게는 뭐가 됩니까? 주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채권 사게 되면 가게는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지금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번 보시면 회사채를 발행하는 대신, 그러니까 채권이죠. 채권 종류 중에서 만약에 이제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라고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발행하는 대신에 은행 대출을 받을 걸 요청했다. 그래서 간접 금융 이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금의 수요자 똑같이 있고, 자금의 공급자가 이렇게 있을 때 중간에 뭐가 있냐면 금융 중개기관이 필요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은행이죠, 은행. 그래서 은행 통해서 자금 수요자는 자금을 수요하는 거고, 자금 공급자는 이렇게 공급하는 건데, 이때 자금 수요자는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게 바로 간접금융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대출을 받을 것을 요청을 했대요. 이때 회사채를 발행한다면 국내 시장보다 외국에서 발행한 방안도 제시했대요. 그래서 채권을 발행할 때 국내에서 발행할 수도 있고 외국에서 발행할 수도 있는데,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발행해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주요 대상은 누구냐? 공기업 쪽이죠. 그래서 한전, 가스공사 쪽.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기업 중에서도 신용등급이 높은 공기업들이 있는데, 보통 신용등급 평가를 외국계 신용회사들이 많이 평가하게 되는데, 많이 들어보신 게 무디스라든지, 그 다음에 피치 이런 데서 평가하죠. 그래서 신용등급에 따라서 그 신용도에 맞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신용도가 높은 공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은 주로 이제 회사채를 발행해서 쉽게 자금 조달할 수 있으니 그것보다는 주로 은행 대출 통해서 해라. 자, 이유는 뭐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채권들은 잘 팔려요. 시장도 높으니까 위험도 적을 거고 이자도 꼬박꼬박 줄 테니까 이런 채권이 인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자금이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다른 쪽은 자금 조달이 이제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량공사채에 해당하는 AAA 등급의 한전은 올해만 23조 원만큼의 회사채를 이미 발행해서 다 팔았다는 거예요. 잘 팔리죠, 발행해도. 자, 이유가 뭐냐? 공사채 물량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시중 자금이 이쪽으로 쏠린다는 거죠. 자, 금융당국은 채권시장의 자금을 흡수하는 원인으로서 지목됐던 산업금융채나 은행채의 발행 축소도 유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금이 지금 말한 이제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라든지 산업금융 채권이라든지 은행채라든지 이쪽으로 돈이 쏠리니까 여기 발행도 좀 적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고. 자, 금융위원회는 최근에 산업은행, 출연은행 등에 대해서 상금채, 얘네 발행의 상금채라는 거예요. 특수채 발행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하고 발행량과 발행 일정을 확인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예전에 맹경제 원론을 배우시면 채권 발행에 따른 효과를 배울 때 이런 그림을 쓰기도 하거든요. 제일 쉬운 그림. 즉, 화폐시장 그림에서 여기 2절 있고 수직에 P분의 MS 하고 우하의 화폐 수요. 여기 이제 화폐 수요. 돈에 대한 수요죠. 그래서 지금 회사채 이쪽에서 발행했을 때 얘네가 돈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폐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금리가 올라가죠. 이렇게. 이게 가장 쉬운 그림이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채권을 발행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고 배웠어요. 금리가 뭐 하더라? 상승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시장 자금을 빨아들이는 초우량채 발행이 줄면은, 초우량채는 워낙 좋은 조건의 채권이라는 거죠. 이런 게 줄게 되면 투자 수요가 일반 회사채 등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채권 발행할 때 그만큼 자금 조달이 과거보다는 좀 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돈맥경화, 이런 말 좀 쓰게 해야죠, 요즘에. 돈의 맥, 돈이 흐르는 거. 돈맥경화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신문기사 봤더니 화폐 유통속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돈이 움직이는 속도. 최근에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화폐 유통속도도 떨어지고 있더라. 돈이 잘 흐르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정부는 우량채 채권 발행보다는 은행에서 대출받는 걸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워낙 시중자금이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도 정부가 제시하고 있다는 게 기사 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습니다.